여러분, 제가 이 공지를 보자마자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어요. 6월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에 올라온 공지를 보고 제가 카메라를 안 켤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위탁 판매가 끝난 거 아니냐, 대량 등록 이제 끝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공지를 보면서 조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온라인 셀러한테 불리한 정책이면 그냥 화를 내면 되는데 읽다 보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해하면서 끝까지 읽고 있는데 마지막쯤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는 되는데 내 상황은 나빠지는,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은 이 상품수 등록 제한이,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많이 올려서 팔리는 거, 지금은 뭔가 소싱이나 물건을 찾는 기준 없이 일단 무지성으로 많이 올리는 대량 등록 셀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하나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공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시겁했어요. 나는 괜찮은가? 이것도 확인했거든요. 정책을 확인하고 제 스토어를 점검해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셀링을 하면서 배웠던,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내 빼고 최대한 많이 등록해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딸깍딸깍 눌러서 하루에 1000개, 5000개, 10,000개 등록해라. 여전히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판매 방식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방식으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식이 이전에는 먹혔고 시장에서 통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방식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칼을 뽑아서 그러한 방식들을 전면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셀링을 막 시작하셨거나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네이버가 이 정책을 왜 갑자기 바꿨냐면 알고 나면 더 답답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 그 히스토리, 역사를 보셔야 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왜 지금의 정책에 도달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는 쿠팡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쿠팡이 상품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압도적인 상품 수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파워 등급의 기준을 확 낮췄습니다. 이전에는 최근 직전 3개월 누적으로 판매 건수 300건에 매출 3개월 누적 매출이 8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파워 등급을 달 수 있었어요. 한 달로 치면은 판매 건수는 약 100건,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매출 300만 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2025년 11월, 12월 이때 개편을 하면서 정책을 확 바꿔버렸어요. 300만 원만 판매한다면 파워 등급을 준다고요. 3개월도 아니고 한 달에 판매 300만 원만 충족시키면 파워 등급을 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파워 등급을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품 수도 늘어나면서 미친 듯이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솔루션을 쓰면은 5만 개, 많게는 10만 개 까지 상품을 등록할 수 있었고요. 안 팔린 거는 삭제하고 다시 올리고, 이거를 무한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이게 필요 없는 데이터, 필요 없는 상품들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럼 팔리지도 않는 상품들이 검색 결과를 덮어버린 겁니다. 저도 직구로 물건을 살 때 느끼는데, 검색을 하면 똑같은 상품이 수십 개, 많게는 수십 페이지까지 나오면서 어떤 판매자, 어떤 상품이 제대로 된 건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이 AI, 개인 추천, 이런 추천 시스템도 엉망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감당해야 되는 서버 비용도 막대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제한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지 내용을 보시면 AI 쇼핑 환경에서 신뢰도 높은 상품과 스토어가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라고 쓰여 있는데, 좋게 표현하면 이거고, 솔직히 냉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네이버에 깔려있는 이 쓸데없는 상품들, 불필요한 상품들을 정리하겠다라고 공지를 낸 겁니다. 의도는 이해가 가죠, 그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왜 네이버에서 칼을 뽑아 들었는지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의도와 결과 사이에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상품 등록 한도가 5만 개에서 1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파워 등급 기준으로 원래 상품을 5만 개까지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이 바뀌면서 1000개로 5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만 들으면 1000개도 많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량 등록 방식은요, 하루에 뭐 수천 개, 많게는 5000개, 10,000개까지 등록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하루가 뭐야, 한두 시간이면 1000개의 제한에 걸려버립니다. 하루 만에 상품 등록 한도에 도달해서 초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초보자들이 일단 내가 잘 팔리는 상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올려서 팔리는 상품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유행을 했던 게 대량 등록 방식이에요. 이게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상품을 1000개 이상 올려놓으신 분들, 만약에 그 한도에 하향 조정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올려놓은 상품, 기존에 올려놓은 상품도 정리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파워 등급을 가구매를 하든 실제 매출이든 5만 개 세팅을 했을 거고요. 꽉꽉 채워놨을 건데 그 방법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 매출 기준보다도 더 무서운 판매 상품 비중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생겼습니다. 상품을 1000개 이상 등록하려면 판매 상품 비중을 3% 이상을 유지시켜라 라는 건데요. 이게 단순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10,000개의 상품을 등록하셨으면 팔린 가지수, 상품의 가지수를 300개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판매 상품 비중, 여기에 이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직전 90일 동안 내가 등록한 상품 대비 최근 13개월 안에 실제로 판매 이력이 있는 그런 상품의 비중을 계산하는 거예요. 즉, 내가 90일 동안 10,000개의 상품 수를 계속 유지를 했다면은 최근 13개월 안에 팔린 상품의 수는 최소 300개 이상이어야 한다. 판매 건수가 아니라요, 판매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품 번호 단위로 해가지고 300가지의 상품이 팔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올린 상품에 실제로 팔린 상품의 가지수는 몇 %야? 이거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3%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존에 대량 등록을 하는 그런 판매자들의 스토어를 보면 10,000개 등록했을 때 100개도 못 파는 그런 스토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얄짤없이 기존에 3만 개, 5만 개 등록을 하더라도 1000개로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대량 등록, 솔루션 프로그램을 써서 10,000개, 20,000개 그냥 무지성으로 등록하던 그런 판매자들을 강력하게 잡겠구나. 이러한 정책은 옥션 지마켓에서도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많은 셀러들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준을 훨씬 더 낮게 1000개로 잡아서 이거는 그냥 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쌓아놓은 상품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등록을 했다, 괜찮을 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올리신 상품들도 상품 정리의 대상입니다. 정책을 자세히 보면은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최근 13개월 안에 판매 이력이 없는 상품은 자동으로 비활성화 처리가 된다, 상품 판매 중지 처리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1년 1개월이면 꽤 긴 기간인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량 등록으로 상품을 쌓아 올린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5,000개, 10,000개 올려놓은 셀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팔린 상품은 몇 개가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00개를 올린 그런 대량 등록 셀러를 보면 100개도 못 파는 셀러들이 정말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팔린 거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그냥 서버 비용만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스토어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품들이 이번에 본격적인 정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한도가 1000개로 하향 조정이 됐을 때 이미 10,000개, 20,000개를 등록한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팔린 상품이 100개, 200개까지 있다라고 쳤을 때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다 지우고 정리해서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타격이 크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1000개라는 한도가 이제는 그냥 무지성으로 대량 등록해서 판매하자 라는 게 통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파워 등급을 만들어서
변화된 정책에서 매출 기준만 충족을 시켜서 파워 등급을 달고 그 다음에 나는 많이 올리겠다라는 게 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책이 완전 바뀌어버려서 일단 1000개에서 5000개, 5000개에서 10,000개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품 수를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를 늘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1000개 담은 5000개거든요. 근데 5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매출의 기준 높아졌죠. 예전에 300만 원이면 파워 등급을 달 수 있었는데 500만 원으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상품 판매 비중을 3%로 제한을 두면서 최소 3% 이상은 유지해야 되면서 더더욱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대량 등록을 시작하는 왕초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1000개 상품으로 일단 매출을 3개월 매출 500만 원 이상을 충족시켜야 되고 1000개라는 상품을 올리는 과정 동안 그 평균을 내면 500개겠죠. 왜냐면 0에서부터 9개월 동안 내가 등록한 상품의 수니까 여러분들이 1000개를 한 달 만에 올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균 상품 수는 500개가 될 거예요. 그죠? 500개면 여러분들이 15가지 이상을 팔아야 하고 3개월 매출을 500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맞추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되면 편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판매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뭐 주변 지인들이 이용한 가구매, 실제로 이렇게 가구매를 해서라도 맞춰라라고 하는 유튜버들, 강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왕초보인데 그런 편법, 불법적인 일을 하시면서까지 운영을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공정한 경제,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방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막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안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그룹 상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 이번 공지에서 네이버가 그룹 상품 활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룹 상품이 뭐냐면요, 색깔별로 각각 상품으로 올려놓은 거를 하나로 묶으면 그 10개를 한 개의 상품 한 개로 카운팅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 10배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그룹 상품 관리하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요. 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상품에서 쌓인 리뷰가 한 개의 상품으로 합쳐지는 장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묶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노출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셀러들 사이에서도 그룹 상품 좋은 건 알고 네이버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정책인 건 알겠지만 안 쓰게 된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에요. 기존 방식을 활용해서 그냥 판매를 하자라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룹 상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네이버가 이번 공지에서 그룹 상품을 다시 언급한 건 그룹 상품을 써서 상품 수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1000개 한도 안에서 해결하거나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선택지 어느 거에도 사실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런 셀링,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배워야 할 게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보다 이 6번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6번째는 많이 올리면 유리하다는 공식 자체가 이제는 페널티 요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예요. 지금까지 초보 셀러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면서 입문하면서 배웠던 공식 대부분이 일단 많이 올려라. 팔리는 걸 찾으려면 일단 상품을 많이 등록하라. 넌 초보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많이 올리는 걸로 해결하라 였습니다. 저도 처음 배울 때 그런 방식으로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량 등록 방식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 이 구매된 시장에서도 대량 등록이 유행을 했고요. 다시금 유행을 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만든 분들도 분명 계시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올리자마자 당연히 하루에 수천 개씩 뭐 10,000개씩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올리자마자 팔리는 상품이 생겨나고 뭐 상품수 쭉쭉쭉 올릴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던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번 정책으로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량 등록을 해서 성과를 만들겠다, 성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공식이 그냥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요인이 되었어요. 많이 올릴수록요 판매 비중이 더 어려워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조건을 충족해서 2만 개를 올리려면 600가지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3%라는 이 비중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냥 얄짤없이 1000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만 충족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상품 매출, 판매 건수, 그리고 매출
둘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고 상품 비중은 무조건 충족시켜야지만 최소 5,000개 이상이 보장된다는 정책이 나와버렸어요. 3%를 지키지 못하면요, 그냥 여러분들 얄짤없이 1,000개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이런 페널티를 직격탄으로 맞게 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 잘 보세요. 자, 가상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대량 등록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분은 하루에 100개를 올린다고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00개 등록할 수가 있죠. 근데 3,000개 등록할 수 있나요? 저는 막 스토어를 개설했습니다. 100개씩 등록하면 10일 동안 상품 등록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1,000개를 이미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 가지고 여러분들은 최소 20종류의 상품이 팔리기를 기다리거나 광고를 돌리거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판매 건수를 채우거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충족시켜야 됩니다. 기준 1,000개를 뚫고 5,000개, 10,000개까지 가는 그 방식은 대량 등록으로 입문한 왕초보 셀러에겐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쭉 늘여놨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많이 답답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이 공지를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 그럼 뭐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정리하고 영상을 찍기 전에 내린 결론은 퀄리티 있는 상품, 잘 팔린 상품들 중심으로 내 스토어를 구성하고 운영하면 네이버가 이번 말하는 정책이 정말 불필요하게 등록한 상품은 없애겠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매될 확률이 높은 그런 타율이 높은 상품들 중심으로 올리면은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은 최소 5,000개 이상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1,000개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잘 팔리는 상품들 중심으로 해서 20가지 이상 팔면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했을 때 3개월 누적 매출 500만 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신다면 상품 한 개 판매할 때 중국 구매 대행과 다르게 위탁과는 다르게 10만 원, 15만 원 이런 고가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건만 판매를 해도 그 충족은 어렵지 않게 충족시킬 수 있고요. 처음부터 잘 팔리는 상품을 공략해서 여러분들 스토어에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가 이번 정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도 그거예요. 잘 팔리는 거, 정말 실제로 시장에서 팔리는 거, 인기 있는 제품들만 올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정책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거는 새로운 기회다. 올바른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혹은 이제 시작하고 계신 분들, 걸음마 단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단계예요. 첫째는 팔린 데이터를 보고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기존의 대량 방식이 그냥 그런 거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고 인기 많은 카테고리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와. 이런 상품은 올려두면 팔릴 거야. 이런 감으로 그냥 불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네이버 쇼핑에서 이미 팔리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그런 브랜드 상품의 수요를 확인하시면 돼요. 수요가 검증된 상품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일본 라쿠텐에서 찾아가지고 마진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비를 포함해서 한 개 팔릴 때 최종적으로 마진이 얼마가 남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저는 10,000원 이상이 남으면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의 기준대로 해서 10,000원 이상 안 남네? 라고 하면 버리면 되고요. 다른 상품을 찾으시면 되고요. 10,000원이 넘네?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시면 돼요. 자, 기준을 충족하면 올리고 아니면 그냥 올리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올리기 전에 팔릴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위 노출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상품을 올릴 때 네이버가 좋아하는 방식을 참고하셔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개 상품을 올리더라도 판매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먼저 상품명에 쓸데없는 키워드를 넣지 말고 네이버가 원하는 상품의 속성 그대로 충족시키는 상품명을 세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썸네일에도 불필요한 글자라든지 조잡하다든지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말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상품, 그런 썸네일이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썸네일에 자극이 되어 들어온 그런 소비자들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실제 구매 버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세팅들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한번 상위에 자리 잡은 상품은요, 그냥 2년이 지나도 계속 팔려요. 처음에 정말 네이버에서 원하는 대로 썸네일,
상품명,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썸네일 보고 클릭한 고객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까지 이어졌고, 만족한 고객이 리뷰를 달았고, 그리고 그 리뷰를 보고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구매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저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한 개 상품으로 월 매출 2천만 원 이상을 만드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팔리는 상품을 찾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말하는 그런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왜냐면 직전 9개월, 13개월 판매 건수라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지만 이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서 내 상품 수 등록 제한을 5,000개, 10,000개 이상 가져가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잘하는 셀러들을 스토어를 분석해 봤을 때 그분들은 기준을 다 충족시켜요. 판매 비중 3%를 다 충족시킵니다. 그 이유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저도 4년간 평균 1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하는 셀러들은 이번 정책의 타격을 전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도 중요하고, 그리고 네이버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 번째 단계,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이번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판매 비중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또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팔리는 상품을 찾아서 네이버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올리면 판매 비중을 3% 이상으로 유지하는 건 너무 쉬워져요. 잘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구매 대행 시장에서도 10% 이상의 판매 비중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6월이 되면은 확실히 난이도는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량 등록으로 고매출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대거 사라질 거예요. 이 시장에서 사라질 거예요. 다른 플랫폼으로 가든지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대량 등록 셀러가 사라지고 불필요한 데이터가 사라지면 정말 이제 실력 있고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수익을 만들고 더 큰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실제로 어떻게 내 스토어에 적용할 수 있냐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어떤 브랜드를 찾아야 하는지, 마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그럼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영상 하나에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실제로 쓰는 돈 되는 브랜드 고르는 방법, 마진을 계산하는 방법,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유료 강의에서 사실 다루는 내용들인데 제가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오픈합니다. 참여 방법은 지금 고정 댓글에 보시면 URL이 있을 거예요. 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음 라이브 일정이랑 신청 방법들이 다 적혀 있어요. 6월 정책이 바뀌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방향 잡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면 모두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